쪽집게 아파트 브리핑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병점을 좀 볼 거고요. 병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로 너무 많잖아요. 뭐 저도 병점, 제 주변에 뭐 병점 쪽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병점에는 할 얘기가 정말로 많은 곳입니다. 일단은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아파트고요. 병점에서는 좀 대장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고, 병점 아이파크 캐슬은 이렇게 병점역이랑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은 병점역의 호재를 모두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점역은 1호선이고요. 지하철 노선도에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옆에 쪽으로 서동탄역이 이렇게 있고, 병점역이 있고, 수원역이 있습니다. 병점역에서 수원역까지는 바로 두 정거장 8분 거리라고 볼 수가 있고, 1호선이기 때문에 뭐 핵심 지역들을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요 업무지구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있는 평택 지제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24분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서울 쪽 방향으로는 업무지구가 많은 금정 쪽까지 병점에서 지하철로 25분 소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병점역의 현재 교통은 좀 아쉬움은 많이 있죠. 강남권으로 연결되는 게 없고, 그런데 교통 호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GTX입니다. GTX. 짜잔, GTX 노선인데, 원래 GTX-C 노선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덕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왕십리에서 강남, 삼성, 양재를 통과하고요. 착공식을 했죠. 이렇게 내려와서 금정 3번이 호재를 또 받는 거고, 금정에 서니까 의왕, 수원까지 연결이 됐는데, 이게 수원에서 너무 아쉽다라는 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연장이 돼가지고 평택 지제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 중간에 짠, 병점이 있습니다. 요 라인은 1호선ライン이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1호선 무리 없이 연장이 될 걸로 보여지고, 병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강남까지 20-30분대? 뭐 아직 확정적으로 시간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약 30분대면은 강남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 1호선에서 보셨잖아요. 병점역이 아쉬움이 되게 많은데, 요 GTX-C 노선이 생기면 앞으로 한 5년 후라고 볼게요. 그때는 강남까지도 다이렉트로 GTX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병점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호재가 있는데, 요거는 이겁니다. 신강남선 호재가 있고요.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볼게요. 신강남선은 병점에서 지도를 크게 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을 가느냐 아니냐가 사실은 늘상 관건인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는 곳이 병점. 신강남선은 되네 안 되네 하면서 말이 많았지만은 뭔가 좀 움직임은 계속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잠실에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잠실. 지금 신강남선 설명드리고 있고, 병점의 호재다 이거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잠실에서 내려와서 판교까지 옵니다. 신강남선. 판교에서 수지를 지나서 광교중앙역까지 옵니다. 광교. 수원시청을 지나서 진안을 지나서 병점까지 옵니다. 그림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요런 움직임입니다. 조금 더 이게 삐쭉 섰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신강남선은 뭐 아직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병점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게 돼야 됩니다. GTX도 물론 뭐 어마어마한 호재지만 신강남선이 돼야 되고, 요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병점에서 호재로 볼 것은 병점 트램이죠. 병점 트램은 뭐 이름이 병점 트램이라기보다 동탄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네, 뭐 정보 있으면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병점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있는 곳이 병점입니다. 글씨가 엉망이네요. 병점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동탄으로 와서 지도를 너무 크게 확대했네요.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여기가 동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이렇게 병점에서 동탄 가는 트램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1동탄, 2동탄과 병점이 거의 뭐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병점 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탄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2동탄을 타고 내려가는 움직임이거든요. 병점, 동탄 1, 동탄 2. 이렇게 되면은 동탄의 뭐 인프라도 다 이용할 수 있으면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게 병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점동 병점 아이파크 캐슬 같은 경우 늘상 이슈가 되고, 호객노노에서도 지금 보세요. 531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낮에는
수원이 뭐 대부분이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전투기 소리가 살짝 난다고 하는데 요거를 조금 제가 정보를 취합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수원 비행장 F4 전투기랑 F5 전투기가 주력 기종인데 F4 소음이 조금 더 크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다음 달에 전량 퇴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음이 큰 전투기는 퇴역을 한다고 하고 F5만 조금 더 뭐 충원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내용이라서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소음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둔한 사람은 전혀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창문 닫으면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하고 근데 수원 전체적인 거라서 이거는 병점만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리고 주차는 1.2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여유 있는 편은 아니에요. 요즘에 1.5대인 아파트 들도 있고 1.9까지 가는 아파트도 있는데 제가 검색하는 아파트들 중에서 근데 1.2대 정도 아파트라고 합니다. 분양가 10억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 차이를 보면은 가격을 한번 보면은 24평 같은 경우가 지금 병점동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보고 있습니다. 24평 같은 경우가 5억대 5억 6천 4월 달에 5억 5천 직거래 5월 7일에 5억 9천 8백 거래가 꾸준히 있다. 거래가 꾸준히 있다는 건데 조금 특이점을 보면은 24평이 5억 9천 8백 34평 한번 볼까요? 33평은 6억대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억대. 24평이랑 34평이랑 1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여기 갭 같은 경우는 갭으로 봤을 때는 33평 기준으로 2억 후반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네요. 저 같으면은 30평대 투자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금이 뭐 거의 8천 정도 차이가 나긴 나지만은 세대수를 보세요. 세대수를 봤을 때 33평 같은 경우 1857세대입니다. 거의 주력 평형이기 때문에 항상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여러 평형이 있을 때는 대부분 국평이 주력 평형이긴 하지만 뭐 골고루 평형이 이렇게 20평대, 30평대, 40평대 이렇게 나눠진 경우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20평대도 관심 갖고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근데 이렇게 주력 평형으로 평형대가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주력 평형을 투자하는 게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시장이 죽었을 때 그래도 거래가 되는 게 주력 평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병점동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